워낙 유명한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다이소엔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전문가로서 약간 한 가지 사용 팁을 드리자면 일주일에 한 번, 두 번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다이소라고 하면은 싼 제품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뭐 화장품이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럼 오늘은 전문의 입장에서 제품을 분석하고 성형 후 사용 가능 여부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좀 유명하다고 제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성분을 보니까 이 제품의 이제 성분이 이제 시카리들이라고 돼 있어요. 자세히 또 살펴보면은 뭐 주성분이 이제 병풀 추출물과 이제 실리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를 조금 진정시키면서도 약간의 자극이 있을 수 있다. 이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가 흔히 말하는 MTS나 뭐 마이크로 니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? MTS 자체는 이제 진피에 뚫어서 이제 어떤 성분을 진피 내로 직접적으로 잘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목적을 가진 이제 시술이고, 요거는 이제 약간의 자극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좀 가볍게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일단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그 MTS 이제 실제로 진피에 구멍을 뚫어서 약물을 주입하는 기구가 있고요. 저희가 보통 시술할 때는 이제 리쥬란이나 스킨 부스터를 같이 주입을 해서 이제 MTS로 같이 피부에 주입하는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일단은 요새는 이제 기구 같은 것도 많이 잘 나와 있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니들을 진짜 써서 이렇게 약간의 이제 자극을 주면서 넣는 방법, 아니면 손으로 좀 주사하는 방법,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실제 MTS 같은 경우도 롤러처럼 생긴 MTS도 맞습니다.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혹시나 MTS나 마이크로 니들이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제품을 쓰셔도 제 생각에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저희 한번 사용해 볼까요? 네네네.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. 이게 품절이라서 구할 수도 없대요. 그죠. 네. 제작진분들 어떻게 잘 구해 오셨네요. 약간 네. 후끈후끈거려요. 후끈후끈. 약간 따끔따끔하기도 하고, 여기 약간 자극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가 네. 필요하지 않을까. 근데 피부과에서 시술 받는 것 정도의 자극은 아니고 그런 적당한 정도의 아주 약한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계속 문지르다 보니까 계속 좀 따끔한 느낌은 살짝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기분 탓이지도 모르겠지만. 이거 계속 사용해 봐야지 네, 어느 그쵸.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, 이거는 뭐 자기 얼굴에 맞다면은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다만 내 피부가 조금 많이 얇거나 아니면은 민감한 분들은 이런 성분 자체도 좀 자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뭐 손등이나 이런데 테스트를 해보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는 성형하고 난 직후에는 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은 피부가 이미 조금 많이 자극되어 있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자극을 더 주면은 붓기와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약간 자극적인 이제 앰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피부가 다 재생이 되고 난 이후에 하시는 게 좋다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혹시 매일 사용하시면은 아무래도 피부 자극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아까 제가 만져봤을 때도 좀 따끔거리는 느낌이 살짝은 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시면은 좀 자극이 있어서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,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. 화장품 설명의 특성상에서는 약간의 따끔거림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혹시나 심한 통증이나 만약에 붉어짐까지 지속되시면은 제 생각에는 사용을 중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게 피지 연화제 맞죠? 코 수술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물어보니까 꽤 되시는 것 같아요. 그 이제 우리가 코 수술 후에는 이제 피지가 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데요. 이때 유분기나 이제 피지를 좀 관리하기 위해 쓰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피지 관련 제품을 좀 찾아보긴 했는데요. 대체로 주요 성분으로는 AHA, BHA, PHA 등의 이제 각질 제거 성분, 그리고 뭐 피지 조절, 아니면 모공 수렴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대부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블랙헤드나 뭐 화이트헤드 제거에도 좀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발라볼게요. 네. 이렇게 이제 10분 정도 발라두면은 이제 연화가 되는 거죠. 그쵸. 이 피지가 좀 연화되고 좀 부들부들해지기 때문에 이제 멘붕으로 쓱 닦아내고 피지를 같이 제거해준다. 그쵸. 이런 개념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모공이 좀 넓어져 있으면 피지가 더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
아마도 매일 사용하면은 피부 장벽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이게 제거가 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더 건조해지거나 이제 그러한 보상작용으로 피부를 더 많이 분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2, 3일에 한 번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피지 연화제는 이제 각질 제거의 효과도 같이 있는데요. 이제 일반적으로 코 수술 이후에 뭐 흉터 조직과 이제 어떤 피부 장벽이 안정되는 데까지는 한 적어도 4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이 제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주 이후부터 아무래도 사용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팩 안에 이제 바셀린이 좀 들어 있어서 보습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피부 속까지 수분을 다 채워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대신 이제 이런 바셀린 포함한 다른 여러 성분들이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좀 증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. 네.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해보시죠. 얼굴에는 하기가 힘들 것 같고, 얼굴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? 굉장히 네네. 굉장히 끈적끈적한데요. 네, 저희가 일반 사용하는 팩과는 좀 어떤가요? 그거보다 조금 더 네. 끈적끈적한 거에 네. 끈적끈적하고 네. 뭐 유분감이라든지 수분감이 저도 좀 더 해볼게요.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모이스처라이징이 있고 하이드레이팅이 있고요. 조금 더 이 수분을 머금게 해준다? 네. 이런 역할을 네, 그쵸. 바셀린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네네네네. 해보고 네. 제가 댓글로 한번 네. 오늘 우정 원장님이 이제 메이크업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에 손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제 피부는 바셀린 소중하니까요. 팩으로 네네네. 오늘 보완을 하신다고 하십니다. 네. 저도 꼭 해보겠습니다. 너무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게 피부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모공이 좀 막힐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, 두 번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피지 분비가 많은 그런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공이 조금 이제 막힐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를 해야 되고 지성 피부보다는 건성이나 좀 건조한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. 수술 직후에는 사실 피부 표면이 좀 자극되어 있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바셀린보다는 뭐 우리가 드린 뭐 연고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발라주시고 한 2에서 3주 정도 수술 후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바셀린 포함한 수분 크림을 위주로 발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 마스크는 이렇게 생긴 것 부분은 보시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.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수술하신 환자분들에게 이제 냉온 찜질팩이라고 해서 이런 제품이 같이 나가거든요. 그래서 다이소에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요건 혹시 따뜻하게만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차갑게도 되는 건가요? 그 눈 피로 풀기에도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이제 수술 이후에는 이렇게 차갑게 하는 것과 따뜻하게 하는 거는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. 수술하시고 48시간 이내에는 아무래도 좀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이제 초반에 붓기와 출혈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온찜질은 수술하시고 한 3, 4일 정도 뒤에 림프의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수술 이후에는 림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촉진되면서 더 부을 수가 있어서 바로 사용하는 건 좀 안 좋고요. 네. 그리고 감각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온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그리고 이 아이 마스크 자체가 너무 꽉 조이거나 무거우면은 우리가 수술한 부분이 좀 눌릴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저희가 전문가로서 약간 한 가지 사용 팁을 드리자면 찜질팩을 데웠다 사용하는 것이 좀 번거롭고 빨리 식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넓은 거즈를 대고 사용하시면 회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이렇게 하시면 위생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눈 주변의 붓기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술하시고 이후에는 아무래도 수술 부위에 신경이 이제 손상이 됐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. 혹시나 동상 등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화상이나 동상을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, 수술 직후에는 조심해야 됩니다.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오, 예, 좋습니다. 이제 케이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따로 낱개 제품도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? 저희가 좀 써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아까 전에 설명은 드렸지만 이제 신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동상이나 저온 화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은 한 2, 3분 정도 간격으로 올려놓고 뺐다가 이 부분을 반복해 주시는 게 좋고 온찜질도 마찬가지로 좀 위치를 바꿔주면서 이제 시간을 조금 2, 3분 정도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딱 보니까 알겠는데요. 이제 요새 V 라인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얼굴 라인을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밴드인 것 같습니다. 제 주변에도 한 번씩 본 것 같아요, 쓰는 거. 이중턱이나 처진 볼 등을 이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
뭐 일시적이지 않을까 싶고 네. 이미 처진 뭐 이중턱이라든지 아니면 심한 이중턱이라든지 얼굴선이 무너진 경우에는 아마 시술이나 수술적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를 예방하는 용도로는 사용하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너무 또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턱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했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뭐 이제 관절이라든지 우리 근육이 좀 쉬어주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도 사용을 조금 주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다른 수술한 다음에는 압력을 좀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압력이 너무 센 리프팅 밴드라면은 사용을 안 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네네. 엄청 신축성이 좀 강하네요. 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요. 이게 약간 네. 찍찍이 느낌이 있어서 네. 이렇게 쫙 당겨주면은 네. 탄력을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걸 예방하는 정도로는 가능하지 않을까. 실제로 붙는 부분인가요? 네. 아, 실제로 붙네요. 실제로 딱 붙어 있어서 아. 근데 이제 요거를 밖에 나와서까지 착용하긴 힘들고 네. 집에서 좀 쉴 때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. 이것도 밖에- 제가 가져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양보하겠습니다. 수술적으로 이제 좀 관련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제품들은 수술하고 최소 한 달 이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바로 하다 보면은 처진 부분들을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혹시나 이런 거에 영향을 이제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중턱 근육 묶기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땡김이라고 여기 턱을 당겨주는 이제 기구를 같이 드리죠. 네네. 네. 그거를 약 한 달 정도 하는데 그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수년 이상 동안 이제 효과가 있으려면은 그거는 아마 수술적 방법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은 뭐 저희 성형외과를 한번 오셔서 상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, 싶습니다. 일단 유명한 제품들을 많이 모아주셔서 저희가 제품들을 많이 잘 봤고요. 아무래도 가성비는 좋지만 좀 무조건 따라 쓰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피부 상태 아니면 사용 목적에 맞춰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항상 이런 새로운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이 부드러운 피부 쪽에다가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나한테 어떤 자극이 있는지 어떤 알러지 성분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후에 안전하게 좀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. 그다음에 수술 직후, 뭐 수술 전에 사용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성형외과 의사와 아니면은 그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과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,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셀피 성형외과 김우정 원장 김준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